오늘 시장의 최대 와드는 단순히 코스피가 내렸냐, 코스닥이 올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을 책임질 국가 프로젝트로 공식화했고,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 HBM 생산시설 확대, 피지컬 AI, 로봇 패키지 기판,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국 단위 투자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직접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 HBM 생산시설을 천안과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한 점, 그리고 구미를 로봇과 피지컬 AI 투자 거점으로 언급한 점은 삼성전자 주주들이 그냥 넘기는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왜 삼성전자에게 중요한지, 광주 신규 반도체 거점 검토가 어떤 의미인지, 충청권 HBM 투자와 AI 데이터 센터가 삼성전자 전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현금 보유자는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구축하고,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모이고 다시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따로, AI 따로, 데이터 센터 따로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AI의 두뇌와 메모리가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그 연산을 담당하고, 피지컬 AI가 제조업과 로봇, 현장 자동화를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순환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HBM, 첨단 패키징, 로봇, AI 데이터 센터, 배터리, 기판까지 여러 축에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담 조직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시장이 가볍게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반도체 투자는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장 부지, 전력, 용수, 인허가, 세제 지원,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 협력까지 전부 맞아야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가 없으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돈이 있어도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가 막히면 투자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걸 직접 챙기겠다고 한 건 반도체 투자 속도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발표도 중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업단지 투자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새로운 생산단지 준비 시점도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 지역을 검토한 결과 전력과 용수, 인력, 기반시설, 인센티브 측면에서 광주를 신규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봐야 할 건 단순히 광주라는 지명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기흥, 화성, 평택, 용인을 넘어 새로운 권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D램,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요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생산 거점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광주 신규 반도체 거점 검토는 삼성전자에게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존 라인 효율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생산 거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면 전력, 용수, 인력, 물류 부담이 커집니다.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입니다. 대규모 신규 투자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전력, 용수, 인센티브를 직접 언급한 건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투자 구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공장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광주 신규 거점은 단기 주가 재료로만 보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은 오늘 발표하고 내일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 선정, 인허가, 전력망, 용수, 장비 반입, 인력 확보, 양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이 뉴스만 보고 바로 실적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장기 공급 능력과 국가 지원 방향입니다. 시장은 이런 뉴스를 통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단기 실적보다 미래 투자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광주 거점 검토는 오늘 하루짜리 호재라기보다 삼성전자 장기 리레이팅의 기반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HBM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HBM은 반도체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최첨단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메인팹 수준의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HBM 생산 라인은 기존 후공정 시설과 연계해 천안과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단순 후공정 보완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AI 시대 핵심 제품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HBM 경쟁력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충청권 HBM 투자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말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미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위치를 잡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단순한 투자 발표보다 고객사 검증, 수율 안정화, 양산 확대,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생산 기반을 어떻게 키울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D램을 많이 찍는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적층, 패키징, 발열 관리, 수율, 테스트까지 고난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천안과 온양 같은 후공정 기반을 활용해 HBM 생산 라인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건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 발표가 실제 고객사 확보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도 놓치면 안 됩니다. 피지컬 AI는 AI가 단순히 화면 속 챗봇이나 소프트웨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의 기계, 로봇, 공장, 물류, 자동차, 제조 현장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 AI가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모이고 그 데이터가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이건 로봇과 제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그룹 내부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함께 로봇 관련 투자를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를 단순히 반도체 수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운영 방식과 미래 제품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삼성전자 전망에 직접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되면 필요한 건 GPU만이 아닙니다. HBM, 서버 D램, ESSD, 전력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냉각, 전력 설비, 저장 장치까지 한꺼번에 수요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서버용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연결되는 여러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 기반도 넓어집니다. 특히 AI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커지면 HBM뿐 아니라 서버 D램과 ESSD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에게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곧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 기반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패키지 기판도 중요합니다. 삼성전기가 담당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 사업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패키징과 기판의 중요성은 같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성능을 칩 자체의 미세 공정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GPU, HBM, CPU 여러 칩넷을 어떻게 연결하고 패키징하느냐가 AI 반도체 성능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첨단 패키징, 패키지 기판을 같이 강화한다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더 넓어집니다. 이건 삼성전자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AI 반도체 공급망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는 장기 성장성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삼성전자가 신규 생산 거점과 HBM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 방향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HBM 재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사 검증과 양산 성과를 보여주면 지금까지 눌려있던 HBM 프리미엄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대표주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가 두가 전략으로 부각될수록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볼 때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방향이 구체화되면 반도체 장비,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제 확인 과정에서 실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 발표가 곧바로 실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 신규 거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HBM 생산 라인 확대도 고객사 검증과 수율이 따라와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역시 전력, 용수, 인허가,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무조건 내일부터 주가가 오른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발표 이후 재료 소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투자비 부담을 걱정할 수도 있고 실제 수익성 확인 전까지는 기다리는 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일수록 차분하게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시나리오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 일정과 정부 지원이 빠르게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광주 신규 반도체 거점 검토가 전력과 용수, 인센티브 협의로 이어지고 천안과 온양 HBM 투자가 고객사 검증과 양산 확대 뉴스로 연결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전력 인프라와 함께 구체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반등주가 아니라 국가 AI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번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면 큰 자금이 오래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을 이용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먼저 안정되는지 보고 그 다음 장비주와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정책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투자 일정, 수익성, HBM 성과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급등하지 않을 수 있고 기대감이 식었다가 다시 후속 뉴스가 나오면 살아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전량 매도보다 핵심 물량 유지가 맞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이 나오면 일부 조절은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몰아 들어가기보다 정책 기대감이 쉬어갈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체급 재평가 종목입니다. 조급하면 흔들림에 당합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는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속도가 늦어지고 전력과 용수, 인허가 문제가 길어지고 HBM 고객사 검증이 기대보다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가 약해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우려가 커지고 삼성전자의 투자비 부담까지 부각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국가 프로젝트의 장기 성장성보다 단기 실적과 비용 부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무조건 버티기보다 반도체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들고 있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기보다 HBM 성과와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 대응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번 뉴스를 단기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 지도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광주 신규 생산 거점, 충청권 HBM 투자,
구미 피지컬 AI, 부산 패키지 기판, 전국 AI 데이터 센터 흐름까지 삼성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보유자는 하루 이틀 등락보다 후속 실행 뉴스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정부 전담 조직, 지자체 협의, 전력과 용수 확보, HBM 고객사 검증, 양산 확대,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핵심 물량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 과열이 나오는데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일부 조절은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뉴스가 커 보인다고 바로 추격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무겁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기대감의 첫 파동보다 후속 확인 구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확인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붙을 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확인은 HBM입니다. 충청권 HBM 투자가 실제 고객사 검증과 양산 확대 기대를 키우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확인은 반도체 장비주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면 시장은 이 뉴스를 진짜 투자 사이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확인 후 분할 접근이 원칙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순서를 봐야 합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안정돼야 합니다. 그 다음 장비주입니다. HBM 생산 라인 확대와 신규 반도체 거점은 장비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키징과 기판입니다. AI 반도체는 패키징과 기판 없이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전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보고 그 다음 한미 반도체, 원익 IPS, HPSP, 테크잉, ISC, 리노공업 같은 장비와 테스트, 그리고 기판,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무조건 주변주부터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대형주가 살아야 확산도 오래갑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거나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뉴스를 보고 바로 물타기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번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정부 발표는 강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투자 계획도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돈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기관이 따라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HBM 기대가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으면 분할 물타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외국인 수급이 약하고 미국 반도체주까지 흔들리면 무리하게 물타기보다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물타기는 뉴스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너무 빨리 팔 필요도 없고 아예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번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면 상승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국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거점, HBM 투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가 한꺼번에 엮이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장기 프레임이 생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은 남기고 과열 구간에서만 일부 조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전부 팔면 후속 뉴스가 나올 때 다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들고 가면 조정 때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전망을 한 문장으로 보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에게 장기 리레이팅의 명분을 줬습니다. 하지만 리레이팅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HBM 성과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사 검증과 양산, 수율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둘째, 실행 속도입니다. 광주 신규 거점, 충청권 HBM 투자, 구미 피지컬 AI 투자가 실제 일정으로 구체화돼야 합니다. 셋째,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국 AI 반도체 대표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덜 오른 반도체주가 아니라 국가 AI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너무 정치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은 장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BM 생산시설 확대는 HBM 장비와 후공정,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 서버, 저장장치, 전력기기, 냉각,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센서, 제조자동화, AI 반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의 가장 큰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전체의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는 뉴스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가 크니까 무조건 추격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라도 가격이 먼저 움직였거나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뉴스니까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직접 투자 방향을 발표했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국가의 향후 20년, 30년 핵심 프로젝트로 묶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뉴스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추격도 피해야 하지만 무시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후속 실행과 수급을 확인하면서 분할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에게 단순한 정책 호재가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HBM 경쟁력, AI 데이터 센터 수요, 피지컬 AI, 첨단 패키징과 기판까지 삼성전자의 미래 투자 지도를 한 번에 보여준 뉴스입니다. 광주 신규 반도체 거점 검토는 삼성전자의 장기 공급 능력 확장입니다. 천안과 온양 HBM 투자는 AI 메모리 경쟁력 회복의 핵심입니다. 구미 피지컬 AI와 로봇 투자는 삼성전자가 AI를 제조 현장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부산 패키지 기판과 전국 AI 데이터 센터 흐름은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와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AI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실행, 광주 신규 생산 거점 부채화, 충청권 HBM 투자와 고객사 검증,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산,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로 다시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광주, 용인, 평택, 천안, 온양, 구미, 부산까지 삼성의 투자 지도가 전국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패키징, 기판까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축이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발표가 실제 실행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확인 후 분할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부터 보고 그 다음 장비주와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확산을 봐야 합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오르고 끝나는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AI 반도체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